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의 기하 쪽에서 입체도형을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평면도형은 사실은 수업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편적이기도 하고 뭐 그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많이 수업이 되는 내용이어서 찾아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뭐 꽁꽁 숨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거를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공개한다고 크게 영향 받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뭐 인터넷에 제가 알아낸 것들, 뭐 제가 알아낸 것들이라고 세상에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공개를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공개는 하지만 뭐 아까워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혼자 생각해 보면은 알아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도 전혀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입체도형에서 다면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면체. 자, 일단은 제목을 여기다 적을게요. 이제 시작합시다. 다면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죠. 다면체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책에서 다들 봤을 거고, 중학교 1학년 교재에 소개가 돼요. 근데 이제 오일러 공식이 왜 맞다 이렇게 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없어가지고 증명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지금 확인을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오일러 공식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일단은 조명을 좀 설치를 했는데 뭐 엄청 대단한 조명도 아니고 저희 학원에 있는 예쁜 조명들 중에 하나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좀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화면도 하얀색으로 했어요. 맨날 까무잡잡한 까만색으로 하니까 음, 좀 칙칙해 보여가지고 자, 봅시다. 오일러 공식은 일단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외우게 어떻게든 뭐 써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면 암기가 알아서 돼요. 암기를 해가지고 뭐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냥 암기하는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거를 그냥 암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해요. 이 공식은. 왜냐면은 증명도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또 증명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증명할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다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제 FPE가 뭐냐. 자, F는 저희가 페이스, 얼굴면, 면적,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음, 그 면을 페이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V는 vertex.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죠, 엣지. 모서리. 그 다각형에서는 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변. 사이드요, 사이드. 평면도형에서는 사이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vertex는 똑같아요. 꼭지점. 자, 잠시만요. 면, 점. 그다음에 잠시만요. 좀 예쁘게 쓰고 싶어서. 그다음에 모서리.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각형이, 그러니까 평면도형에서 다각형이 이렇게 좀 처음부터 일반화시키지 않고 제가 그냥 간단한 걸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삼각형부터.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반을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도 쪼갤 수 있고, 이렇게도 쪼갤 수 있고,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경우의 수도 뭐 존재해요, 공식으로. 카탈란수. 네, 그 지금 할 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쪼갤 수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공식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증명하죠? 다각형이 삼각형으로 잘린다는 거는 저희가 뭐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여서, 그러니까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 이런 거 유도할 때도 그렇고 180도 곱하기 n-2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그 개수로 쪼개진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증명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공식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다각형하고는 다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유도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떻게 좀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먼저 가장 저희가 다각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다각형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각형을 이해하려면 삼각형으로 쪼개서 이해를 하잖아요. 모든 다각형은 뭐 내각의 총합이라든지, 내각의 총합을 알면 외각의 총합도 아는 거고, 그것들은 삼각형을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면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면체도 가장 기본적인 다면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삼면체예요. 삼면체. 자, 봅시다.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삼면체가요. 그러니까 마치 삼각형을 일단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자꾸 정삼각형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삼각형 그려드리고 싶은데, 아이씨. 자, 자 볼게요. 삼면체. 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오늘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학생들이 입체 도형을 매우 친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울 거예요. 음. 자, 기본적인 삼면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삼면체에 지금 오일러 공식이 만족할까요?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 면의 개수는 4개. 잠깐만요. 면의 개수 빨간색으로. 면의 개수는 4개. 자, 꼭지점 개수도 4개죠. 그다음 모서리 개수는 몇 개죠?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만족합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려봐서 안다, 이런 거예요. 자, 기본적인 오일러 공식, 가장 기초적인 도형에 이렇게 다각형에, 아니죠, 다면체에 이렇게 성립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다면체를 조금씩 붙여갈 거예요. 붙여가면서 제가 뭐 사실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작업은 진짜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그걸 다 보여드리긴 또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또 적게만 할 생각도 없고,
딱 세 개만 할 거예요. 세 개. 어떻게 세 개를 하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다면체로 뭐라고 할까요? 발전해가는, 진화해가는 이렇게 그 다음 다면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면의 개수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다면체가 하나, 이게 여기에 뭐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다면체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면 하나를 공유하면서 또 다른 면이 여기 붙어가지고 다면체가 딱 붙겠죠. 그러면은 이제 면의 개수나 뭐 꼭지점 개수나 모서리 개수는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겠죠. 이때 늘어나는 과정에 경우의 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냐면요. 음, 자, 어떻게 세 가지냐면요. 면의 개수에 늘어나는 개수가 일단은 면은 늘어나게 돼요. 뭐가 붙으면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한 면을 공유하면서 면의 개수가 늘어날 건데 세 개, 두 개, 한 개. 일반적으로는 세 개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가 늘어났을 때, 그다음 두 개가 늘어났을 때, 한 개가 늘어났을 때, 이 값들이 하나씩 바뀔 건데 그거를 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 이상의 다면체들은 전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붙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다각형이 삼각형으로 쪼개져가지고 이해가 되듯이 모든 다면체는 삼면체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자 봅시다. 자 붙이는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붙일게요. 노란색. 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그게 뭐냐면요. 면이 근데 이거 색깔이 좀 노란색으로 하니까 조금 병아리 같은데 잠시만요. 무슨 색으로 하죠? 보라색?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부터 면의 개수가 3개가 늘어날 때 오일러 공식이 유지가 되는지. 아이고. 음. 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릴 거예요. 자, 됐습니다. 면이 하나가 이제 한 면을 공유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이 4개의 면에서 한 개가 이제 공유됐으니까 하나가 딱 이제 사이로 들어갔으니까 하나 들었다고 하죠. 붙는 삼면체에는 4개가 있었는데 어차피 하나는 공유하는 면이어서 늘어나는 걸로 치지 않을 거고요. 3개의 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줄고 3개가 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하나가 줄고 3개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기존의 꼭지점 3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늘었어요. 꼭지점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4개 있던 거에서 하나가 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서리는요? 모서리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3개는 없어지지 않았죠.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면이 하나가 뭐 연장이 돼가지고 모서리가 안 늘어난 그 경우는 지금 다룰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서리는 유지가 되고 3개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3개가 늘었습니다. 3개가 어떻게 되죠? 6개에서 3개가 늘었다. 자, 계산해보면은 이 값은 6이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5개, 모서리는 9개가 됐어요. 자, 그럼 오일러 공식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11개에서 9개 빼면 2개잖아요. 네, 이렇게 만족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했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여기다가 바로 할 건 아니고, 자, 이거는 일단은 옆에다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경우는 면이 이제 세 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한 면을 연장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면만 늘어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 개의 면이 늘어나는데 이 앞쪽에 있는 면이 연장이 되고 두 개의 면이 늘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이제 면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어떻게 그리죠? 근데 사실은 사실은 이 한 면이 연장이 되면서 붙는 거는 사실 여기다가 아까랑 어떻게 보면 차이를 못 느낀 사람도 있어요.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뒷면이 지금 연장이 되면서 앞쪽으로 면이 두 개가 생긴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뒤에는 이제 연장된 면이에요. 제가 연장된 면은 이렇게 데일밴드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볼게요. 면은 기존에 4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개가 늘었죠. 그 다음에 꼭지점 B는 3개가 3개 유지가 되고 있고 1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4 플러스 1. 그 다음에 모서리는 이제 3개가 늘었는데 뒤에가 이제 면이 연장되면서 이 중간에 뒤에 있었던 저희가 봉합시킨 이 면은 모서리는 사라지겠죠. 기존에 6개에서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 계산을 하면 얘는 5가 되고 얘도 5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자, 만족하나요? 10개에서 8개를 빼면은 2개입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 거는 이 그림은 차이가 있다고 봐주셔야 돼요. 이거 공식을 유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저도 어느 정도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면의 개수가 아까까지는 한 3개 늘어나는 거, 2개 늘어나는 거 했는데 이제 1개만 늘어나는 거. 아예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붙인 게 아니죠, 사실. 네.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붙여가지고 면이 하나만 늘어나려면 이제 2개의 면이 연장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쪽에다가 저희가 앞쪽 연장하고 뒤쪽을 연장해가지고 쭉 가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면이 하나 붙은 거예요. 삼각형이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면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면을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저 모서리가 이
이 모서리가 연장이 되면서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좀 이해가 되기 쉽게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이게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그림? 면 하나만 늘어났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면이 하나만 늘어나고 이 안쪽은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양옆의 면은 이 원래 기존의 면이 연장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페이스 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4개에서 하나가 제거되고 하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꼭지점 V는 꼭지점이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얘가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러니까 기존의 4개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모서리는 기존에 했던 게 연장이 됐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2개가 늘어났고 두 개, 원래 있었던 2개가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서리 6개에서 하나가 유지가 되고 2개가 제거되고 2개가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그래서 전부 개수를 보면은 모서리는 계속 6개고 위에서부터 썼어야 되는데 4개 8 빼기 6은 2. 자, 이렇게 복사. 제가 지금 그 오일러 공식을 저희가 그림에 그려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봉합된 면을 잠깐만요. 여기다 표시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걸 좀 표시를 해드렸고, 자, 일단은 저희가 다면체를 이해하기 전에 오일러 공식을 먼저 이게 좀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부터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정다면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다면체. 정다면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가 어떤 거예요? 정다면체가 뭐예요? 일단 정사면체, 그다음에 정육면체, 그다음에 뭐죠?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냥 이제 그 교과서에 표가 나오거든요. 표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물론 문제를 풀기 전에는 외워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암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학이랑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수학, 특히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지 않나요?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암기하기 싫어서 이해하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해라는 거는 공부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암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암기라는 게 이해 없이 암기하는 거, 그거는 좋지 않죠, 사실은. 그건 좋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제 암기를 하게 되죠. 이해를 너무 잘해서. 굉장히 암기하기 싫으니까 열심히 봐가지고 열심히 이해해가지고 암기가 돼서. 그러니까 암기할 부분들이 암기가 공부의 한 요소기도 하다. 자, 그거는 저희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다면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정다면체가 5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정다면체.
어, 근데 저희가 그 공부하는 이 도형과 관련된 것들이 잠깐만요. 중간에 너무 전화가 와가지고 자 이야기합시다. 정사면체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중학교 도형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고대 그리스 때 연구가 되었던 것들이에요. 정사면체에 대한 것이 종류가 5개다. 그 증명한 사람은 증명한 사람이라고 딱 지목을 하긴 좀 그렇지만 플라톤 책에 나와요. 티마이오스라는 책에. 대학교 때 이제 과학철학 공부하다가 읽었던 그 교과서거든요. 제가 이제 선택했던 교과서. 수학과 과학의 역사 공부할 때. 자, 그 하여간에 플라톤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정사면체가 5종류라는 거를. 왜 5종류인지 이제 저희가 방금 오일러 공식 공부했으니까 연관지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다면체가 될 수 있는 정다면체는 이제 정의가 다각형, 정다각형. 근데 이제 전부 똑같은 도형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입체 도형이. 그러니까 모두 같은 모든 면이 합동이. 입체 도형이죠. 그 정다면체가 5종류밖에 없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정의에서 이제 출발하면은 증명이 돼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정삼각형이 모여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입체 도형을 이렇게 전개도를 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복사 붙여넣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막 계속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잠깐만요. 수업할 때 매우 용이하다니까요. 와 짱이다. 자 정다면체가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한 꼭지점 기준으로 적어도 면이 3개 이상은 모여야 될 거예요. 2개로는 안 되겠죠. 2개로 어떻게 꼭지점 하나를 둘러싸요? 그잖아요, 면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이 3개일 거예요. 그 다음이 4개. 그 다음이 뭐 계속 붙여가 볼게요. 몇 개까지 가능하나? 자, 보이시나요? 이런 것도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꼭지점 기준으로 3개의 면이 모여 있거나 4개가 모여 있거나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짠 짠. 하나 더 붙이면은 이게 가득 차버리겠죠. 정육각형이 되겠죠. 정육각형이 되면은 이거를 저희가 전개도를 그린 건데 지금 입체 도형이 되려면 이렇게 접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입체각이 생겨야 되잖아요. 입체각이 2파이면 안 되잖아요. 입체각이 뭐냐면요. 2파이 스테라디안. 그러니까 4파이 스테라디안이 9를 형성하는 입체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반인 2파이 스테라디안은 반구를
형성하는 그런 입체각이에요. 이게 여기가 다 차버리면은 접으려고 하는데 입체각이 지금 2파이 스테라기안 되니까 안 접히겠죠.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다면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복사. 아니, 심혈을 기울여서 복사가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저도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 좀 만족스러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거는 최소 3개 모아놓고 나면은 하나 더 붙일 수 없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3개. 한국지점 기준으로 3개가 모여있는 거. 저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정육면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정오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짠. 얘는 이게 회전이 되나? 회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릴게요. 이게 아닌데? 될까요? 좀 된 것 같은데? 됐다. 여기다가 또 붙여볼게요. 쟤를 복사하면 되는구나. 짠. 정오각형으로 둘러싸인 거는 정오각형이 한 각이 이제 108도이기 때문에 108도잖아요. 108도이기 때문에 3개까지는 괜찮아요. 324도. 360도가 되기 전이고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 여기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겨냥도, 그러니까 입체 도형 만들려고 이렇게 구부리면은 입체각은 이파이스테라디안보다는 작은 입체각이 형성되니까 폐다면체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짠.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미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얘 정사면체고 정육면체고 정팔면체, 얘가 정20면체, 얘가 정11면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정20면체 이런 걸 어떻게 아냐, 저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봐서 아는 거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은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교재에서 이제 설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가르치려고 또 이거를 또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드리는 게 뭐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어 자료를 제가 어디서 본 건 아니지만 충분히 누군가는 생각하면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봅시다.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러한 다섯 가지 종류의 이 정다면체가 될 이 후보들이 몇 면체가 되냐, 정 몇 면체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유도를 하냐. 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아까 확인했던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를 푸베이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푸베이 외우기 쉬워요. 푸베이 그만할게요. 푸베이. 자 봅시다. 이 한 꼭지점에 한 꼭지점 기준으로 이제 닫힐 건데 그때 이 한 꼭지점 기준으로 모이게 되는 면의 개수 꼭지점당 면의 개수 적을게요. 꼭지점당 면의 개수 3개. 그죠? 근데 이 3개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요. 한 면당 먼저 꼭지점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한 면당 가지고 있는 꼭지점의 개수는 3개. 그죠? 몇 면체인지 모르니까 페이스 해당되는 거를 n이라고 할 거예요. n 미지수 n. 그리고 이 미지수 n만큼 이 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각각의 면들은 이 꼭지점 3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n개. 그런데 꼭지점을 3n이라고 계산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여 있어서 이 꼭지점이 저희가 3n으로 했을 때 이 꼭지점이 3번 중복돼서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사면체 생각해보면은 꼭지점 4개거든요. 면의 개수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은 또 달라져요. 꼭지점 개수까지 이제 vertex까지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진행하면 돼요. 일단은 저희가 이 한 꼭지점당 모서리가 하나, 둘, 셋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3개 모여 있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건데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꼭지점당 모서리 개수 3이에요. 3. 여기 전체 꼭지점 개수가 몇 개 있어요? 3분의 3에 n이죠. n. 그러니까 모서리 개수를 일단 3n이라고 적어 놓는데 3n. 근데 이 모서리가 이제 세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서리 하나에 이 모서리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서리 하나에 꼭지점이 2개 양옆에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 기준에서는 이렇게 3n으로 했을 때 2배씩 세진단 말이에요. 꼭지점에다가 지금 꼭지점 개수랑 모서리 개수, 꼭지점당 모서리 개수 3개니까 곱했을 때 이 모서리는 여기 있는 꼭지점에 의해서 한번 세지고 여기 있는 꼭지점에 의해서 한번 세지니까 2번 세지죠. 그러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돼요. 나누기 2. 짠. 다 했어요. 다른 단면체들은 좀 다른 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볼 거예요. 거기는 좀 배속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결과만 딱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답안지가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오일러 공식 만족해야 돼요.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2 플러스 마이너스는 2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거 n 플러스 n 마이너스 2분의 3에 하면 2분의 1n이잖아요. 2분의 1n은 2다. 따라서 n은 4. 그래서 정사면체. 짠. 책에 보면 정사면체가 모서리 개수, 그러니까 면의 개수는 4개고 여기 사면체 이름이 이미 있잖아요. 저희가 면의 개수 n이라고 잡았는데 n이 4라고 나왔으니까 사면체라고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의 개수는 4고 페이스는 4. 다음에 vertex도 4.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여기다 한번 대입하면은 자리 대입하면은 6이죠. 6. 저희가 알고 있는 정사면체. 내가 왜 이렇게 그렸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음. 음. 짠. 보시면은 면의 개수 4개 맞고 꼭지점 개수도 4개고 모서리 개수 6개죠. 위에 3개, 밑에 3개. 자, 이렇게 돼요. 아셨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하면 돼요. 정육면체부터 좀 볼까요? 몇 개는 생략할까요? 일단 다 해야겠죠. 자, 여기도 이것들을 지금 그대로 가져갈 건데 수베이 이렇게. 자, 꼭지점당 면의 개수. 꼭지점당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여있으니까 여기 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냥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당 모서리 개수 미리 써놓을게요. 세 개죠. 짠. 몇 면체인지 모르니까 또 미지수 n이라고 잡아놓고서는 한번 유도해 봅시다. n, 페이스는 n. 그 다음에 면당 꼭지점 개수는 4개. 그죠? 근데 4개인데 한 꼭지점당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3개니까 3번씩 세지겠죠. 그러니까 4n을 중복이 되는 게 3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꼭지점 개수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이 꼭지점당 하나, 둘, 셋, 3개가 모여 있어서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중복이 2개씩 되니까 나누기 1을 해서 2n. 플러스 해주고 빼준 게 올려 공식에 의해서 2가 된다. 그러면은 3분의 n이 2죠. 따라서 n은 6. 짠. 정육면체. 이 나머지 쓰는 거는 생략하고 싶은데 일단 쓸게요. 자, 6. 그 다음에 벌텍스는 대입하면은 8. 꼭지점 8개 맞죠? 나 모서리 12개로 알고 있죠, 저희가. 정육면체 모서리 대입하면 12개죠. 2n.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커지면 좀 무섭나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몰라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좀 자리를 좀 차지하게 이제 퍼트려 놓을게요. 자, 내려와. 자, 이 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정리된 파일은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다음 거. 얘도 가운데로 좀 몰아넣고서는 자, 봅시다. 자, 정팔면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얘가 먼저인데 얘를 먼저, 그 다음에 정12면체는 네 번째 이렇게. 자, 정팔면체를 유도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오일러 공식은 연습 삼아서 써놓고선 후베이 공식 외우는 거는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학생들이 더 잘해요, 저보다.
두 배.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모르니까 n이라고 잡고 한 꼭지점당 면의 개수 4개. 그 다음에 꼭지점당 모서리 개수 하나 둘 셋 넷 4개. 자, 미지수 잡고 한 면에 이제 꼭지점이 3개씩 있어요. 3개씩. 그러니까 3엔. 근데 한 꼭지점에 4개의 면이 모여있어서 여기 4번 세주니까 중복 4로 나누기. 그죠? 아까는 이제 4n을 3으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죠? 4개씩 있는데 3개의 면이 있어서 여기는 3개씩 있는 게 4개씩 있으니까 3n을 4로 중복을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가 3개씩 있는데, 아니 3개씩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4개씩 있는데 여기다 4를 곱해준 다음에 그 중복이 2죠. 그러니까 2분의 3n. 그러니까 4분의 3n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모여있어서 4를 곱한 다음에 중복은 2개씩. 그러니까 2분의 3n 플러스 마이너스는 2. 자, 이것도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면은 4분의 7은 마이너스 4분의 6n 4분의 n이 4분의 n 4분의 n은 2. 따라서 n은 8. 전 8변체. 이렇게. 오늘 10점.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이거. 오늘 이거 하려고 했어요. 정십이면체 봅시다. 정십이면체. 똑같이 할게요. survey. 짠. 한 꼭지점당. 이제 이쯤 되면은 다들 영상 끄고선 자기가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목표 달성. 각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못하면은 쓸모가 없어.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는데 다들 잘 듣고 있어. 잘 구경하면 안 되고 잘 해야 돼요. 꼭지점당 면의 개수. 그냥 답안지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각자 해보고 그 다음 확인하세요. 오케이. 3개. 꼭지점당 뭐의 개수예요? 꼭지점당 뭐야? 다 같이 외쳐. 뭐냐고. 모서리죠. 여기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안뻘주기. 원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중복되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모르니까 n. 그 다음에 한 면당 5개의 꼭지점이 있어. 근데 이게 중복이 3개씩 돼요. 3개씩. 그래서 3분의 5n.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5n에다가 모서리 개수가 5개씩, 아니죠, 3개씩 있으니까 3분의 5n은 3을 곱하면 5n, 그걸 2로 나누면 2분의 5n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한 게 2. 자, 이것도 통분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6n 플러스 10n 마이너스 15n 6분의 n은 2. 따라서 n은 12. 12면체, 정십이면체. 그죠?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거 안 하고 왔네. 면의 개수 이거 다 적는 거. 그죠? 자, 면의 개수 페이스는 8이었고, 그 다음에 vertex 8 넣으면은 6이고, 정팔면체는 꼭지점 6개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 12개인가? 12개죠, 12개. 그죠? 대입해보면은 9.
아, 뭐 하는 거야? 왜 저기다 3을 대입하고 있어? 6을 대입하고 있어. 자, 12. 가끔 그래요. 가끔이 아닌가? 수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자, 말하지 말아야지. 내 값어치를 깎는 일이야. 자, 페이스 12. 다음에 뭐죠? 꼭지점 12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해야죠. 20연 20. 오케이.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30인가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이제 답안지 마지막 작성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아, 뿌듯해.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각자 다들 제가 같이 학생들이 이거를 다들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나요. 언젠가 한 번씩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평소에 할 수 있나? 자, 봅시다. 한 꼭지점당 자, survey 다시 한번 써주고 꼭지점당 연의 개수 5. 꼭지점당 모서리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이거를 하나만 이해해도 좀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다 이해한 거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자, 면적인수 모르니까 n이라고 할게요. n. 그 다음에 화면당 3개. 근데 그게 이제 3n개. 근데 중복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5분의 3인.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에다가 한 꼭지점당 모서리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5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3인. 그럼 또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2. 통분은 10으로 되겠죠. 10분의 10n, 10분의 6n, 10분의 15n, 10분의 1n. 그럼 총 20몇치 나와요. 10분의 1n. 따라서 n은 20. 자, 그대로 바로 이어서 마무리할게요. 대입하면은 20개, 그 다음에 12, 12개, 그리고 10개, 30개, 모서리 30개.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일러 공식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좀 봐주세요. 정답면체 오일러 공식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기본적인 정사면체부터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이 하나씩 붙을 때 3개 붙는 경우, 2개 붙는 경우, 하나 연장되는 경우, 하나가 플러스 되는 경우 그러면은 다 성립한다. 오일러 공식이. 따라서 어떻게 확장이 되든 다면체가 어떻게 확장이 되든 오일러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관계에서 유지하면서 연장되기 때문에 모든 정다면체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모든 다면체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그냥 다면체가 아니고 정다면체. 보통 교과서에는 교재에는 이게 3개가 또 나와 있어요. 각기둥, 그 다음에 각불, 그 다음에 각불대. 걔네들한테서 이거 당연히 성립하죠, 당연히. 저희는 그거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확인만 시켜주는 차원이고 저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죠? 자, 일단 적어 놓을게요. 각기둥, 각불, 각불대. 뭐 다 성립합니다. 그냥 적어 놓을게요. 별것도 아닌데. n각기둥에 n각기둥.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죠. 위 아래 이제 밑면이 있고 옆에 n 개의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각불 모서리 개수 2n이죠. 모서리가 아니고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는 몇 n인데? 3n인가요? 위에 n개, 밑에 n개, 옆에 n개. 흡의 됐죠? 각불은 면의 개수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가 n 플러스 1, 모서리 개수는 2n, 흡의 그냥 한번 외치기만 하면 돼. 흡의 자, 그 다음에 각볼대 베이스 n 플러스 2 각기등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 똑같아. 다 똑같네. 오케이. 흡의 자 됐어요. 이거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답 연체 왜 5종류냐? 일단은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5개여서. 근데 면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죠?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한 꼭지점당 면의 개수, 그 다음에 꼭지점당 모서리 개수 얼마나 모여있냐를 가지고서는 유도를 했어요. 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밌죠?